자, 그 다음에 간단한 내용이 위에 게시 사무소 명칭 표시 광고 있죠. 일단 공통이 등록증 내 게시나 사무소 명칭이나 표시 광고는 계약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게 공통이고, 1번의 게시 의무는 양가를 1번에 게시사항이 있죠. 암기사항입니다. 등록할 때 배우셨는데 등수야 보자. 게시사항이 4가지죠. 4가지는 첫 번째 등자가 함정이에요. 등자는 등록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중개사무소 그게 꼭 체크되셔야 돼. 예? 양가로 1번에 중개사무소 그게 중요하다고요. 옆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X.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 신고하죠. 그때 내주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이요, 원본이요? 원본 동그라미.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고 뭐 신고필증 원본. 그 다음에 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실비, 요율, 환대액표. 그 다음에 자는 자격증 뒤에 원본 동그라미. 원본인데 소속이 있으면 소속도 중개무 수행할 수 있죠. 자격증 원본은 소속이 있으면 소속의 자격증도 누가 개시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개시 의무는 누가요? 개업공인중개사 의무고, 그 다음에 보가 뭐예요?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사업자 등록증은 안 되고 시험에 나왔던 거에 실무교육 수료증은 있나요, 없나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다. 이 정도 체크해 두시면 돼요. 제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당연하고, 밑에 기출지문 분석에서 게시할 때는 소속이 있으면 소속의 자격증 뭐 원본이지 4번 하면 안 된다고 밑에 박스에 기출지문 분석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4번이 아니고 원본 그렇게 내요. 사무소 명칭 밑줄, 사무소 명칭은 상호겠죠. 상호를 정할 때 문자 사용 의무가 있죠. 맨 밑에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 밑줄 몇 자?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5자 뭐 부동산 중개문자 써야죠. 종별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사무소 명칭 문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누구 때문에? 부칙 때문에. 부칙은 몇 자를 못 써요? 8자 못 쓰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중개인 부칙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위반해도 제재가 뭐 부칙도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겠죠. 그래서 적법 명칭 여부에서 어쨌든 사무소 명칭 상호 정할 때는 8자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5자인 부동산 중개 요 문자만 들어가면 적법하다 그 말이죠. 앞에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되죠. 울산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부동산 중개만 들어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공인중개 법률사무소는 사무소 명칭이 적법해요?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하게 되면 공인중개 사무소밖에 없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네,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눈 똑바로 떠야 돼요. 그래서 밑에 OX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5개 광고물 밑줄 간판다는 것은 계약 알선입니까? 아니니까 5개 광고물 관계도 다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게 결론이고, 광고물에 뭘 표기하라고요? 성명 동그라미. 시험에 2번 나왔던 것이 5개 광고물은 설치 의무가 있다. 5개 광고물은 밑에 설치 의무 X 타이틀에다가 5개 광고물 설치 의무 X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둘째 줄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되어 있죠. 의무는 없지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밑줄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면 법인 등록증에는 누구 이름? 대표자. 분사무소 시험 나겠죠? 분사무소에는 신고 필증이겠죠? 표기된 누구의 책임자 동그라미 거기 대표자만 돼요. 무엇을 성명 동그라미 표기해야 한다. 밑에 3번의 표기 방법은 5개 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지만 다시 밑줄 하시고 의무는 없지만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 중에서 4가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에 성명을 얼마만큼이나 성명 동그라미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그죠? 크기에 몇 센치 이상 제한 없고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하면 되죠. 그 수업 맞춰 가시면서 간판 보시면 대표 누구 돼 있죠. 그 크기가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고 명칭 사칭 금지는 앞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명칭 사용 금지듯이 지금은 누가 아닌 자 개업 공인사 아닌 자가 8자 쓴다든지 5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아닌 자죠. 아닌 자이기 때문에 형벌이 얼마? 1-1. 밑에 위반시 조치 및 제재는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밑줄 하시고 누구는 등록관청입니다. 기출문제처럼 시도지사만 되고 위법 간판이 있을 수 있죠. 위법 간판이다 그 말은 뭐예요? 명칭 사용 위반한 간판 성명을 표기하자는 간판이 있죠. 이면 철거명할 수 있다 밑줄 첫째 줄에 철거명할 수 있다 누가? 지문을 따로 쪼개야 돼요. 철거하지 아니하면 누가 대집행할 수 있다고? 등록관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 할 때 어떤 법? 대집행법이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민사집행법 하면 안 된다고.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재는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겠죠. 미연의 1-1은 누가 아닌 자 개업공인사 아닌 자면 8자 5자 유사명칭 쓰게 되면 아닌 자니까 그것만 1-1. 그래서 판례가 있나 밑에 발품 부동산 카페 밑줄 하시고 교회 나가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커피숍을 반 이렇게 하고 커피향이 있는 뭐 부동산 이렇게 뭐 적어놔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입니다. 간판에 이 간판에다가 이렇게 발품 부동산 카페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부동산이란 명칭을 쓰면 일반인들은 우리는 중개사무소에 가서 중개 의뢰하고 왔다는 말을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부동산 갔다 왔다 그러죠. 부동산이란 명칭은 일반인들이 중개사무소라고 오인하기 때문에 부동산만 들어가도 뒤에 발품 부동산 카페만 써도 유사명칭에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걸 문제로 내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5개 광고물에 부동산 카페라고 기재한 경우 발품 부동산이라고 기재한 것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맞죠? 유사명칭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의 표시 광고도 내가 이런 물건에 다량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게 명칭이 뭡니다. 내 가게 광고 내죠. 거기에 표시 광고인데 표시 광고도 땡땡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표시 광고 의무는 없어. 내가 내 가게를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면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표시 광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하여 밑줄 표시 광고 하려면 의무는 없는데 하려면 뭐하고 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사무소가로 또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사항이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야 한다. 중개 대상물 X.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할 때는 물건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내 가게가 명칭이 뭡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연락처가 뭡니다. 연락 주십시오. 찾아오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억의 중개사무소 밑줄 3번 세 가지를 쪼개서 읽어야 돼. 중개사무소 뭐?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쪼개서 읽으시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뭐만? 성명만. 중개 대상물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죠.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만 들어가면 되지. 등록번호 명시해야 한다? 없어요. 그럼 맨 밑에 양가로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있죠. 아닌 자는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가게 명칭 소재지 연락처하고 본인의 성명을 넣어서 광고하는 것이지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닌 자 밑에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넣어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기출문제처럼 중개보조원이 자기 성명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소속이나 보조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표시 광고하면 안 돼요. 소속이나 보조원이 자기 성명으로 표시 광고해버리면 제재가 뭐? 아닌 자니까 1-1. 위반시 제재 있죠?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중개무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인데 2번처럼 아닌 자 나오면 1-1 됐죠? 그래서 기출지문 분석에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등록번호 표시해야 한다. 명시해야 할 사항은 사무소에 관한 3가지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만 명시사항이지 등록번호는 명시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겸업 있나요? 14조 밑줄. 14조는 누구 업무요? 법인이죠. 그 1항 보니까 법인 동그라미 그죠? 1항에 법인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밑줄 및 다음 각호 밑에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하고 동그라미 2항까지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4조는 누구에 대한 업무 제한이요? 법인. 넘겨보시고 뭐 총설 부분이 있죠.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겸업 있죠. 겸업 동그라미. 밑에 하단에 3번 법인 밑줄 겸업 있죠. 이렇게는 기준을 잡고 보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하게 되면 3사람이 있고 3사람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2사람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이 있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 이렇게 나누면 방금이나 보셨듯이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여기는 분사무소 둘 수 없죠. 둘 수 있는 반면에 법인은 몇 조만? 14조만 해야 되고 14조 가니까 중개업하고 겸업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할 수 있는가? 6가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3사람이면 부동산 안에서 중개업을 하고 겸업을 할 수 있는데 겸업할 수 있는 범위에 딱 6가지로 제한받는 사람은 누구만? 법인만.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죠? 없는 반면에 업무 범위는 제한 규정이 없어서 원칙은 14조 법인의 업무를 하고 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범위에 제한받는 사람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가 아닌가를 묻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한 문제예요. 그런데 법인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오겠나요? 법인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이런 말은 안 나온다는 거야. 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부칙은 차등받는다 그랬죠? 차등받는 것 중에서 법인의 14조문 중에서 딱 한 개는 못해. 결론 나왔죠. 경공매를 못한다 했죠. 그렇게 이렇게 귀를 잡으시고 14조 업무인가 아닌가는 법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고 중개인의 겸업 있죠.
1번에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인은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겸업 제한 규정이 없다. 밑줄. 다른 업무도 가능하죠.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밑줄, 인기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업무 몇 조? 14조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 법인이 할 수 없는 개발업이나 분양 대행도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중개인 밑줄, 부칙은 뭐는 못한다?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할선 대리업은 못하죠. 대리업 그것만 못하고 그 제외하고는 법인의 겸업에 속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단에 법인인 기업 공인에서 겸업에서 옆에 페이지 2번 법인의 겸업 거기 시험 나온다고. 결론적으로 법인은 중개업하고 6가지를 다 하죠.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에서는 법인의 업무 14조 다 하죠. 더 할 수 있죠. 부칙은 14조에서 뭐만 못한다? 경공매만 못한다. 그걸 다 균작 보셔야 돼. 그래서 거기 95페이지 중개법인의 겸업에서 1번 상업용 건축물 주택 괄호하시고 14조 업무만 나오면 항상 연결이 법인의 업무 범위다. 이렇게 항상 연결하셔야 되고, 뒤에 임대관리 및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겸업에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 대행의 대표적인 게 임대관리처럼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뭐하고 뭐만?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이 임대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만? 주택만.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 관리처럼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나오면 기출문제처럼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법인입니다. 법인은 농업용 건축물이다, 공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함정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 임대 관리를 해준다, 관리 대행한다 말은 내 거요, 남의 거요? 임대업을 할 수 있나 없나요? 임대업은 내 걸 내가 세를 놓고 하겠다 그 말 아니야. 최근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관리 대행처럼 남의 물건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지 임대업 이렇게 하면 안 돼. 실무에서 보실 수 있는 모습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면 다가구주택 있죠. 원룸 같은 거. 그런 걸 소유자가 일일이 세입자 넣고 빼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건물을 통으로 맡겨요. 거기 임대관리야. 상가도 단독 소유 건물이 2층 3층짜리 있죠. 그걸 다 관리를 맡겨. 그러면 관리 맡은 개업 공인 중에서는 임차인 넣고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관리가 다 해줘요. 벽지 바로 가는 것까지 원스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단독주택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가면 진입비용은 대로변보다는 월세는 싸겠죠.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다가구주택 열 몇 개만 따면 돼. 열 몇 개만. 임대인 만나가지고 비 오는 날 임대인들 그 골목에 앉아가지고 비 오는 날 막걸리 먹고 할 거 아니야? 가다 그냥 속 지나가지 말고 차 세우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막걸리 한 사주고 가는 거예요. 명함 주고. 그러니까 자꾸 인사하다 보면 청소업체하고 이렇게 벽지 바르는 사람 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부동산 하면서요. 내가 직접 해도 되고 귀찮잖아요. 청소관리업체 잘 만나면 관리 깨끗하게 해주면 임대인이 스스로 바꿔요. 지금 이미 잡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야. 다가구 주택을. 내가 들어가 수수료 조금 낮춰주고 잘 해주면 벽지도 고급실인데 조금 싸게 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가격 경쟁할 수밖에 없지. 처음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10개에서 15개 따면 괜찮아요.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가게 운영비 내고 이제 바깥 풀어놓고 나는 밖에 나가 뭐예요? 상가 큰 거 따라다니는 거지. 소속한 명 앉혀놓고 경매 물건 보러 다니고 이렇게. 감흥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 가든지 열심히 뛰어다니는 발품 파는 사람은 무조건 먹고 삽니다. 입지가 좋다. 2000세대 아파트 권리금 7천만 주고 들어갔죠. 처음에는 안정적이라고 그게. 경기가 안 좋으면 물건은 어디든 다 많잖아요. 뛰어다니면 옆에 부동 소장 만나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연결돼가지고 한 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워킹 손님. 걸어 들어오는 손님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7천만 들어갔다가 1년 만에 폐업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권리금도 못 받고. 자, 두 번째. 부동산 밑줄 이용 개발 거래 상담이죠. 상담 동그라미 컨설팅업이죠. 그건 세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각각 읽을 줄 아셔야 돼. 항상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우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관리 대행도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을 컨설팅이죠. 개발에 관한 상담도 할 수가 있고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한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뭐로 이용하면 돈이 되겠습니까? 학개론을 표현하면 최유효 이용 이렇게 하죠. 상담해요. 개발업을 직접 해요. 옆에 개발업엑스 부동산 개발업은 못해. 누구는? 법인은. 부동산 거래업을 합니까? 부동산 거래업이 뭐예요? 부동산 가지고 무슨 거래해요? 매매하고 임대차 할 거냐? 매매업, 임대업은 못해. 거래에 관한 뭐만? 상담만. 내가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언제 팔면 돈이 되겠는가? 물어볼 수 있나 없나요? 그럼 잘 몰라도 뭐 경기번호 이렇게 거래 가지고 설명해야지. 컨설팅 수술 받으려면.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한 3년 뭐 지금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선거 내년이죠. 선거 바람이 불 거니까 향후 2년만 좀 기다리시라고. 대선 정권 말게 되면 또 부동산 대선 기도되면 조금 더 막 띄우잖아요. 그때 파수익이 낮겠다. 거래에 관한 상담. 내가 지금 땅을 한 개 가지고 있는데 뭐로 개발하면 돈이 되겠는가? 교회 나가면 창고 하는 사람 있죠. 토지에다 창고 지어가지고 그것도 돈 억수로 버는 거야. 아버지가 창고 10몇 개 지어놨고 자식들은 이제 뭐요? 이어받아가지고 백만 들고 다니죠. 이렇게 일수쟁이처럼 임대 넣고 돈 걷고 다니잖아요. 아들은 억수 잘 살죠. 아버지 촌에 이렇게 넣어놓고. 어쨌든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상담인 컨설팅만 해요. 개발업, 거래업 하면 안 돼. 그런 표현에 유의하시면 돼. 세 번째 누구 대상? 개업 공인중개사 과로 대상으로 중개업 밑줄. 중개업은 적법하게 누구만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공인중개사 X.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뿐이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함정 체크하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 자리에 공인중개사 X.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이다는 말은 중개업의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고. 부동산을 10수년간 하게 되면 특히 선생들이 좀 유리하죠. 각 지역별 학원 수업 다니는 사람은 지역별 회원들 다 할 거 아니야. 예? 지역별 회원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물건 매물 정보 매월 제공해주고 월 20만 원 받는 거 있죠. 그게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이에요.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공인중개사 하면 안 돼요. 함정 체크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두 가지 과로 상업용 건축물 주택 과로 뭐예요? 언제? 분양 대행 밑줄. 관리 대행이나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는데 물건은 똑같죠.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 분양 대행하지. 상업용 건축물 주택 밑에 토지 X 택지 분양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임대업을 하면 안 된다. 그죠? 분양업 공급업을 할 수 있다. 분양이 뭐예요? 주택으로 표현하면 공급이죠. 같은 말 분양업 공급업은 내가 지어서 내가 직접 팔겠다 말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꼼꼼하게 모르니까요. 대행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밑에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할선 대리죠.
이건 누구는 못하고 괄호에 부칙은 제외 적으셔야죠. 부칙은 그것만 못해요. 그 다음 6번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이 아니고 뭐 알선 동그라미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그 말은 매매 계약하고 아파트 팔고 나가죠. 나가는 사람은 이사업체 소개해달라 그러면 나는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해요. 소개 알선만 해요.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도배업체 소개해달라 그러면 내가 도배업을 직접 못하고 소개만 알선 소개만 할 수 있지 운송업 합니까? 도배업 못하고 용역업을 합니까? 알선 소개만 해요. 그 세 번은 운송업을 해도 안 되고 도배업을 해도 안 되고 용역의 알선이 이제 용역업 이렇게 함정을 체크해 두시면 돼. 이건 다 못해요. 별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 법인의 업무 다 그 말이죠. 그럼 보세요. 법인이 아닌 자 중에서 부칙은 뭐만 못하고 경공매 빼고는 다 한다는 거죠.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이거 다 하죠. 부칙은 경공매 못하고.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는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관계없다, 제한이 없다는 거야. 개발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각 지어서 건축업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의 업무 범위요. 아시겠죠? 좀 이상해요. 법인이 아닌 자는 가게는 한 개만 두라 제한하는데 업무 범위는 풀어주겠다는 거야. 법인은 분사무소를 풀어주겠지만 업무 범위는 딱 요만큼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넘겨보시면 겸업에 대한 보수 겸업 동그라미. 자, 이것도 시험 질문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 안에서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중개업하고 뭐하고 한다고요? 겸업입니다. 그 겸업 범위에 딱 6가지 제한받는 사람은 법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사는 일이 중개업하고 겸업이면 이 겸업은 뭐가 아닌 것이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업 종류를 알고 계실 이유가 관리, 대행, 분양, 대행, 상담, 정보 제공 쭉 나오면 아 이건 겸업이지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지문에 겸업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지문이 나와요. 관리, 대행은 분양, 대행은 상담은 나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되겠어요? 중개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업이 우리 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건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돼야 안 돼요.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수수에 해당하겠죠. 금정위 위반에 해당해서 처벌되지만 겸업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이 없단 말은 우리 법을 떠났다 그 말이네. 그 어떤 법이? 보수 한도 제한이 없어. 그러면 민법에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초과수수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겸업은 일단 중개업이 아닌 것. 그래서 겸업에 대한 대가 보니까 겸업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알선 그게 뭐예요? 중개죠가 아니므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겸업은 밑줄 하시고 둘째 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겸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죠?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는데 민법에 따라서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딱 한 개만 나중에 경매 동그라미 대리업 경매 대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는가?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있죠? 규칙 밑에 대법원 규칙 넣으시고 맨 마지막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할 때 적용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 다른 법에 제한이 있고 나머지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은 중개보수 적용이 아예 없고 합의한 보수이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전에 아주 옛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에 가면 서울대 옆에 신림동이 고시촌이 있어요. 신림동 소재 부동산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임대 사업할 것을 도와주고 1,0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림동 소재 부동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을 신림동에 한 가지고 있는데
개업 공유에서 가게 와서 내 지금 건물을 뭐로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의뢰 들어왔죠. 그 개업 공유에서 현장 나와보니까 거기 고시촌 아니에요? 그냥 두지 말고 뭐로 개조해서 원룸으로 개조해서 뭐 하면 새 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컨설팅이죠. 도와주고 컨설팅 나오면 합의한 보수임을 받을 수 있죠. 1,0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이때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합의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최근 문제. 그래서 경매 대리의 경우에만 별도 대법원 규칙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합의한 보수, 약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제재는 법인 몇 조? 법인은 몇 조? 14조 업무 범위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쉽게 좀 이해하시려면 전 시간에 등록 기준할 때 법인은 몇 조만? 14조만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을 등록 기준이죠. 그럼 전 시간에 결격사를 배운 게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그랬죠. 등록 기준 안에 있는 건 14조 아니야. 제재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하고 14조 위반이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나중에 임의적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그죠? 특수법인의 겸업은 됐고 농협은 마음대로 지금 관리대행 분양대행 할 수 있겠네요 없겠네요? 특수법인은 못해요.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있는 그 업무만 할 수 있지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법인에게 정해져 있는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셋째 줄에 근거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한 법인의 겸업에 속하는 업무를 단 한 가지도 영위할 수 없다. 강조 아니요. 단 한 가지도. 그 다음에 4번의 경공매 알선 대리는 한계를 나중에 마지막 주 배우시는데 첫째 줄에 방금 전에 경공매 업무이면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할 수 있죠. 그건 누구만 빼고 셋째 줄 중개인은 못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옆에 페이지 3번 보세요. 법원에 등록 있나요? 97페이지 법원 등록 밑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는 빼고 부칙은 항상 빼고 민사집행법 나오면 뒤에 나올 말이 경매요. 경매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민사집행법이야. 경매 동그라미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뭐 대리 경매이고 대리할 때는 현재 가게에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관 정가지를 못해요. 경매 대리하고자 할 때는 어디에서 정하는 대법원 규칙 법원 동그라미 요건을 갖춰 법원 동그라미 법원 밑에 지방법원장 적어보세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감독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 할 때만 경매이고 뭐 자 보세요. 공매 업무를 쪼개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권리 분석할 수 있어 없어요? 취득에 알선할 수 있죠. 대리할 수 있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 대상 부동산도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할 수 있죠. 경공매를 쪼개면 이렇게 쪼개진다고 이렇게 쪼개진다고. 그럼 이 전체 무정에서 지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 법원장에게 가서 등록을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이죠. 지금 법원에서 하는 게 뭐예요? 경매이고 대리인 등록이죠. 지금 경매이고 뭐 할 때만 대리할 때만 별도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기출문제 나중에 마지막 주 가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는 빼고 부칙 제외하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 알선 할 때 대리인 등록해야 한다.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은 대리입니까 지금? 요거 경매이고 뭐 할 때만 대리할 때만 이름이 나중에 대리인 등록이야. 대리인 등록은 뭐 대리할 때만 경매 대리할 때만 대리인 등록이 필요하지.
경매 대상 부동산이어도 뭐 할 때는 권리 분석이나 취득할서는 뭐가 아니므로 대리가 아니니까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이, 그 말은 현재 가게 걸고 있는 뭐만 가지고도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 하고, 공매는 경매가 아니죠. 공매 권리 분석 취득할서는 대리는 뭐 필요 없이, 대리인 등록 필요 없이 오로지 경매이고 뭐 할 때만, 대리할 때만. 그래서 중개사무소 지나가시면 요즘에는 경매 시장이 괜찮으니까 대리인 경매 대리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그 가게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울산지방법원장에서 대리인 등록증 걸려 있다 그 말입니다. 대리인 등록증 안 걸고 대리하다 걸리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형벌이 5년 이하예요. 5년 이하. 그러면 대리는 못하지만 중개사무소 등록증만 걸고도 밖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법원 경매 대상 부동산 권리 분석합니다. 취득할서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말입니다. 대리인 등록증은 경매이고 뭐 할 때만, 대리할 때만. 그 동그라미 하신 게 경매이고 대리만 동그라미 한 거 아니야? 경매 대리의 경우에만 대법원 규칙 지방법원장에게 등록,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 점 밑에 2번 주의할 점은 법원의 등록을 필요한 업무는 다시 뭐 경매이고 뭐 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이다. 따라서 경매이지만 대리가 아닌 권리 분석이나 취득할선,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할선 대리는 뭐 하지 않고도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대. 기출 지문 분석 법인 농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 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관리하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다음 밑에 고용인 있나요?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고용인 땡땡 업무정지 대상. 고용인은 모두 업무정지 대상. 박스에 법조 몇 조요? 15조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등 있죠. 1항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한 때 괄호 어디에서 국토교통부령 괄호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절차요 절차가 아니에요. 고용한 때 업무 개시 전에 좀 더 나올 거고 종료된 때 10일 내 신고해야 한다. 그게 절차에 관한 내용이니까 국토교통부령. 됐죠? 2항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뭐 업무상 행위, 업무상 괄호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뭐 본다 동그라미 땡 추정 X. 추정이 아니고 본다니까 간주 규정이죠. 넘겨보시면 고용인의 임의 종료 있죠. 쉬었다가 1시간만 더 하죠.